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세워보는 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곽유정 요원, 그리고 김민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투를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된다는 점 우리 요원들과 함께 선글라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2% 넘게 올라갔고 코스닥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많이 또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봤을지 먼저 이화진 요원 오늘 시장 복귀해 보시죠.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일단 나왔던 뭐 EU 이제 유럽 관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었다가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이제 전에 이제 유예가 되어 왔죠. 결국에는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급한 마음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일본과 이제 관세 협상에 따라서 그 후가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땐 사실 지금 일본이 좀 만만치 않게 관세 흐름을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협상이나 이제 반도체 의약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금 발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어가는 국면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한 시장이었다, 발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곽유정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하방 압력을 좀 더 크게 받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이즈가 안정화로 가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동력에 있어서는 금통위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갔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코스피 시장지수 잠깐 한번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지수가 오늘 2%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지난 2월 달과 3월 달 구간에서 저항받았던, 그러니까 딱 대략 2,700포인트 선 바로 밑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5월 초 구간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쓰리봉 구간을 이제 형성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좀 삐끗하거나 관세 노이즈가 좀 더 크게 들어왔더라면은 다시금 박스권 구간대 형태로 시장 지수가 밀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간에서 일단은 흐름을 외국인 기관 매수세까지 동반 유입이 되면서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부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선에 대한 이런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환율을 봤을 때도 지금 1,370원까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국내 이제 환율에 있어서도 1,400원에서 1,450원대까지도 한때 치솟으면서 1,500원대 이제 돌파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었지만 환율 안정세와 이 같은 지금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 지수가 앞으로 향후 지금 6월달, 7월달에 있어서 관세 7월달 이제 패키지만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 지수가 그 관련 기대감으로 올려주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준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 흐름 좋았었는데 관련 종목들 위주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시장 흐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앞으로 6월까지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김민수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막내라고 안 부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월요일인데 주가 오른 적이 제 기억에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또 시원하게 올라오는데 약간 동시효과에 조금 오버슈팅 비슷한 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헛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해외 시장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만 강했고 중화권들은 별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아주 뭐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저희가 장중에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나스닥 선물 또 계속 강세로 유지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힘을 받아서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나스닥 외국인들 선물 종가상으로는 또 매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내일 장 초반에는 똑같이 또 좀 단기 매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모습들만 온다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입장 쪽에서 그나마 유동성을 좀 푸는 국가인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올해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미국은 줄이시고 한국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요원들 모두 오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금통위가 예정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본부로 향해 볼 텐데요. 또 수급이 어느 정도로 어떤 종목으로 들어왔을까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본부에서의 대장, 오늘은 어떤 분께서 해주실 겁니까? 막내 가보시죠. 김민수 의원께서 수급본부의 종목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눈 안 마주치려고 했었는데 딱 걸렸네요. 네. 그런 쪽에서 수급 관련된 쪽의 종목을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동안 좀 정체됐던 종목 쪽에서 수급의 변화가 들어오는 쪽을 좀 챙겨보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종목이 리노공업이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보다 보면은 기관 쪽에서 열심히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5월 20일 이후로 계속 5일째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패턴은 장기 이동평균선 쪽에서 그렇게 크게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가 어떤 재개장되고 거기다가 어떤 액면 분할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지지권 지지하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부의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소켓 쪽에서 모바일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1분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2분기부터는 2분기, 3분기는 거의 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리노공업의 강점은 R&D 쪽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 이쪽이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OPM 그러니까 마진으로 보게 되면 40%대가 넘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비수기임에도 실적을 좀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온디바이스 AI 쪽들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글라스로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또 조만간 오픈 AI도 AI 디바이스 만들어낸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하드웨어 쪽에서 들어가는 소켓 쪽은 계속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내년이면은 부산으로 공장이 이전을 완료하고 증설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캐파가 한 4,500억 정도 됐었는데 2배 가까이 들어서 9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설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레벨업은 되는 실적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업 돼서 중요한 장기 지지권 이쪽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위쪽에서 돌리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어떤 거래량 살짝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추세에 대한 저항선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 나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대 부분을 하나씩 돌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난번에 나왔던 고가대가 47,200원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안착을 시도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쪽에서 일단 1차 목표가 47,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들을 이탈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37,500원대 이 정도를 손절가로 바라보면서 레벨업을 해가는 과정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 47,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7,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화진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큐렉소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기가 수급이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23년도 25,000을 찍고 쭉 빠져왔었죠.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 700억 찍었다가 작년도에 적자가 났죠. 사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의 인도의 이제 메릴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메릴 헬스케어가 우리도 본격적으로 수술용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렉스가 사실 여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그러면서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결국엔 이 자사의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적도 적자가 났고, 그럼 이제 올해부터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취했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과 북미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이제 큐비스 조인트가 있고 큐비스 스파인이 있고 모닝워크가 있습니다. 모닝워크 같은 경우는 재활용 로봇이고, 이제 스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임플란트 쪽이고, 이제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 이게 매출의 가장 주요 포인트인데 인공 관절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뼈를 깎아내는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큐비스 조인트인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드는 게 이제 큐렉스입니다. 항상 미국의 정형외과 학회를 가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말레이시아도 지금 인허가가 떨어졌고 일본도 인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지금 수술용 시장에서 한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일본의 교세라 그룹과 MOU를 맺었고 6월 달부터 이제 일본 시장 진출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고영이 뇌수술 쪽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큐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FDA 인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복강경 수술 쪽으로 하는 거고, 큐렉스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입니다. 예전에 다빈치 로봇이 2008년도 시가총액이 12조였는데 지금 거의 200조 가까이 올라왔죠. 그만큼 수술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달부터 일본용 진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개별적인 이슈로 저는 내년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손절 라인은 한 8,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요원께서는 큐렉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조선주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주 중에서 주가 랠리를 만들어 나갔었고, 그리고 올 지금 연초에서부터 지금 상반기 또 조선주 중에서 랠리 흐름을 또 가져가고 있는 게 LC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LC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MRO 모멘텀까지 같이 붙여주면서 주가 부양 그리고 관련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화끈한 그런 주가 움직임은 최근 몇 달새 좀 답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계속 관련 LNG 쪽 이슈가 붙어주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며칠 전부터 나온 이슈이기도 하지만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또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7월 패키지 협상에 있어서도 관련해서 LNG 협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하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 관련해서 현재 계속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2030년까지 전 세계 LNG 운반선 필요 선박이 약 2,000척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 쪽에 관련된 모멘텀을 봤을 때 조선주들의 랠리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서도 사실 삼성중공업은 FLNG선이라고 하는 해상 부유식 LNG 운반선과 관련된 플랜트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F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중국의 위승조선사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삼성중공업 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 10척 가운데서도 삼성중공업이 한 반 정도의 수주 물량
물량을 따낸 그런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모잠비크의 코랄로스 FLNG선과 미국의 델핀 LNG선 프로젝트 수주 추가적인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면 이런 모멘텀이 삼성중공업에 계속 붙어주게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4분기에 이제 중국 쪽의 자회사가 일시적인 이제 비용 지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부터 다시 한번 더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사실 지난 2024년도 당기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0배 정도 이상의 이제 당기순이익이 올해부터 이제 추산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27년도 영업이익을 1조 2천억대로 증권가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해마다 약 9%에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과 수주 모멘텀, 특히 FLNG선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따라잡기 해도 유효한 그런 구간대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략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짧은 구간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지지 구간 14,000원대거든요. 14,0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 나가시고요. 현재 월봉 흐름 봤을 때는 과거에 조선주 랠리 나왔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2, 3천 원 정도 상당 구간 보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해 나가도 괜찮기 때문에 18,000원으로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의원께서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실적과 수주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절 라인 14,000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도 세 종목을 함께 해봤습니다. 큐렉소, 삼성중공업, 그리고 리노공업까지 함께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트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분석하면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언제 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차트상 눈에 띄는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곽유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요. 화장품주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워낙 흐름 좋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지난주부터 이제 수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에 앞서서 펌텍 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이제 ODM, OEM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ODM, OEM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유통사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붙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통사 쪽에서도 지금 작년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실리콘투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로 봤을 때 왜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냐면 잠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이제 54,000원 구간대 고가권 이제 유지해주고 나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면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해주기 시작한 시점이 4월달 기점으로 해서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부터 거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가격 이동 평균선상의 움직임이 이미 지금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상으로는 계속 좀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실리콘투를 꼽아봤고요. 실리콘투 하면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 국가에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모이다라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전 세계 곳곳에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중국에 한번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진출은 실패를 했었고 눈을 돌렸던 게 이제 미국 시장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 매출 포텐으로 터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실리콘투 쪽에서도 다시금 중국의 재진출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붙어주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국 중에서 여전히 1위를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쪽은 중국향 수출 모멘텀을 타는 그런 이제 업종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리콘2가 기존에 1,500억 정도 가량의 또 투자를 사모펀드사로부터 유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2가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관련 이슈가 나와서 이거 사모펀드사도 물리는 거 아니야? 라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모펀드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1,500원 가량을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펀드사가 들어왔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컨센상으로 봤을 때도 실리콘2가 지난해 매출액이 약 7천억 살짝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리콘2가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 곳들을 봤을 때 유럽 비중이 약 33% 정도고요. 그 다음 북미 쪽에서의 매출과 더불어서 일본, 중동 쪽까지도 계속해서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시장까지 잡는다 했을 때 잠재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공략한다 하신다면은 38,000원 구간대 21선 구간대 그냥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 뜬다 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 짧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금 전고점 구간대 지금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 48,000원 구간이거든요. 47,000원에서 48,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구간은 4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K뷰티 관련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유통사 실리콘2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7,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8,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의원, 지금 차트상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졸 뻔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턴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를 찾아봤는데 또 반도체 쪽의 종목이고요.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한 번도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살아있다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중요한 지지권에서 이탈했다가도 금방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지난번에도 4월 초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충격 안 받고 돌아왔었죠.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반도체 쪽이 인기가 없어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다시 한번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은 대부분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왔었을 때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들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적이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성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 쪽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리고 또 혹시나 열어버리면 주가 탄력성은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추세에 대한 반전을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용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리 1위 회사고, 게다가 뭐 또 낸드 쪽이나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용 쪽에 들어가는 어떤 절연막 쪽에서 1위의 흐름을 가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신규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HBM용 소재, 그리고 또 태양전지, 그리고 연료 전지용 소재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모두 다 신규 사업 쪽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언제는 반도체 쪽 좀 부각받다가 또 소외됐다가 하는 과정 쪽에서 계속 타이밍을 주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자리 쪽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난번 고점대 부분을 일단 움직여서 좀 터치하게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3,000원대 중반대는 아마 1차로는 터치를 가능하겠다라는 쪽이고요. 조만간 전략 재수정 때 주가가 올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저점대 부분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26,000원대 부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의원께서는 동진 세미캡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는 33,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의원에게 지금 차트상에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휴젤입니다. 요즘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일단 인바운드 이제 관광객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미용 이제 시술 이제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슈 제일 많죠.
그래서 휴젤입니다. 네, 휴젤이고 1분기 실적 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결국에는 2분기가 이제 주요 관건이나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차트상도 지금 딱 상승 삼각형 거의 수렴하는 이제 구간에 있죠. 이 이후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1분기에 사실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분기 때부터 이제 레티브 판매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 이제 시환제약이 본격적으로 이 매출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이런 미용 시술 관련 필러나 이런 이슈들이 뭐 중국이나 사실 미국과 같이 동달아 이제 성장하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휴젤이 거의 2년간 주가가 굉장히 꾸준히 좀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매출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측면이다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여러 이슈가 나왔었고 뭐 홍대나 뭐 이런 명동 쪽 그런 외국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특히 중국인 수도 한 12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매출과 중국 매출 그리고 미국 매출까지 덩달아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2분기 때 그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 대비해서 거의 50% 성장입니다. 그리고 매출만 보더라도 30-40% 성장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 봤을 때는 일단 차트 상만으로도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 손절가는 33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요원께서는 휴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차트상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33만 3천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에서도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휴젤, 실리콘트, 그리고 동진 세미캠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에 이슈 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종목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요원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알테오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30만 원 초반대라면 언제든지 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지금 아까 이제 전태현 부사장이 어느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해왔었죠. 일단 6월 7일쯤일 겁니다. 그 PGR 관련 이제 심사 개시가 결정되는 게 그게 이제 머크사와 이제 할로이자인 간의 이제 특허 무효 소송 관련 이슈가 심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특허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하나증권 이제 김선화 애널이 나왔었죠. 이분이 그게 특허 관련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제 이넨스와 관련된 이제 할로자임의 기존 특허 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히 머커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무효라는 측면을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6월 초가 되면은 오히려 알테오젠에 관련된 리스크는 하나 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전태현 이제 부사장이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는 일단은 약가이나 이슈죠. 원래 이제 그 두 개의 그 합성 물질이 어느 정도 같이 합쳐지게 되고 임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신약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이제 뭐 약가 인하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가 일단은 2년 뒤 특허 만료 자체가 2028년, 29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 그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주가가 좀 반등이 더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TA 그 8개 관련 이슈 10개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애초에 박순재 대표가 올해 신한증권 관련 거기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내가 한 8개, 9개로 얘기를 했습니다. MTA 계약이 뭐냐면은 애초에 우리의 그 특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런 고객사들이 한 6개월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MTA 계약 이후에 이제 본계약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에 좀 기술 이전 건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결국에는 기존에 두피젠트 이제 관련 이제 특허 독점 계약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N2SC와 관련된
임상 일상의 진입 여부가 아직까지는 여러 모멘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김선혜 애널도 한 44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왔고, 그리고 엄민용 애널도 한 7, 80만 원 좀 얘기를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슈가 한 6월쯤에 조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6월 달에는 알테오젠이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3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절 라인 30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확한 모멘텀들을 짚어주신 만큼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요원에게 물어볼 텐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두 분께서는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본부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요즘 건설주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으로는 건자재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KCC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페인트 쪽은 조선업의 호황과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 비중 30%가 돼 있는데 그와 같이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이지문 쪽에서 삼성물산 10% 갖고 있고 HD한국조선해양 3.9% 보유하고 있다. 평가 차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PBR 0.45배다. 생각보다 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움직이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근을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를 33만 5천 원대, 35만 원대. 35만 원. 예, 죄송합니다. 예, 눈이 침침하네요. 네, 35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6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민수 요원, 네, KCC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피롭틱스 가지고 왔는데요. 짧고 굵게 가자면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빛났었던 이슈 관련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롭틱스가 오늘 외인기관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올 초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이슈는 유리기판 로드맵을 완전하게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미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유리기판 상용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련 협력사를 또 찾고 있는 중이고, TGV라는 그 유리기판의 미세 홀을 뚫을 수 있는 장비를 유일하게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피롭틱스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피롭틱스 쪽에서 이 TGV 장비를 또 검사 장비를 같이 함께 만든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1+1 수준만큼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유리기판 장비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전용 싱귤레이터 장비까지도 같이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판 라인업 장비를 봤을 때는 피롭틱스가 가장 좀 대장격적인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피롭틱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자면요.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2,000원 정도 더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시가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본다면은 31,0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갈 수 있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 주봉상 단기적인 쌍봉 구간대 45,000원 구간대로 추가적인 흐름들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곽유정 요원 피롭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본부까지 짚어봤는데요. 또 전략 재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 김민수 요원이 가지고 왔던 현대건설,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수정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 못 잡겠네요, 지금은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아마 좀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살짝 줄이셨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 75,000원대 부근까지 올려서 지금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 2018년대 나왔던 고가대 부분을 다시 시도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목표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라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해보면서 목표 라인 조금씩 높여보면 좋을 것 같다. 75,0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진입은 잠시 자제하는 게 좋겠죠? 네, 뭐 사셔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 차트에는 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눌리면 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눌리면 신규 매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의 막바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 한마디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하진 요원,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이슈를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스코도 30일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목요일인데 결국은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 HBM4와 관련된 전략들이 조금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ABL 바이오 정도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섹터별로 또 이벤트가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곽유정 의원,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금통위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 받쳐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잘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포지션 유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수 의원,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들 수급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이화준 의원과 비슷하게 바이오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된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 또 코스닥 쪽 챙겨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섹터별로 이벤트도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명의 요원들과 함께 승리의 전략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투!